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만으로 25살 조성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어학연수로 오기 전에는 호텔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호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 손님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이제 직장 내에서 외국인 셰프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국어로 소통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제가 영어를 잘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또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조금 제 자신이 조금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영어 스피킹이나 리스닝을 조금 마스터하고 정복하고 싶어서 지금 어학연수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영국 쪽도 가능하고 캐나다나 호주 이렇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걸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어학연수니까 학생 비자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호주랑 뉴질랜드가 이제 남게 들어왔는데 제 성격상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뉴질랜드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뉴질랜드 내에는 어학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소개나 이제 특징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서울 유학 이민에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본 거는 접근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학원으로서 MZLC라는 학원을 선택을 했는데 이 학원은 지금 이 오클랜드 안에 있는 중심부에 아예 위치해 있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커리큘럼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반을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 영어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쿠팡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쿠팡을 좀 많이 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뉴질랜드에 오다 보니까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당일 배송 같은 것도 없고, 두 번째로는 지하철 같아요. 이 뉴질랜드에는 지하철 시스템이 크게 발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가끔은 그 한국에서 타던 그 지하철 노선표랑 이 칼같이 맞춰 들어오는 이 타임 스케줄이 조금 그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터넷. 확실히 한국이 인터넷이 빠르다 보니까 이 뉴질랜드 왔을 때 조금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자연인 것 같아요. 확실히 뉴질랜드가 자연적으로 좀 보존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공원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 미세먼지가 거의 0에 가까워서 그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미세먼지를 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조금 일상을 나누는 기회가 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 와서는 지나가던 카페 직원분들하고 인사하고 그냥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이게 이 뉴질랜드의 좀 특징이고 신기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리였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가 섬나라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지하철하고 버스가 거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페리를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멀티탭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한국 그 직구 매장을 가면은 한국 220V를 꽂을 수 있고 여기 뉴질랜드랑 하와이에는 230V 콘센트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져오시는 게 돼지코 그 변압기를 여러 개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튼튼한 접이식 우산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뉴질랜드가 사실 날씨가 되게 변화무쌍하잖아요. 접이식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게 조금 필수 아이템인데 이곳 뉴질랜드에서 사는 건 조금 비싸고 조금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한국에서 조금 좋은 접이식 우산을 가져오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지금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최근에 호주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호주 여행을 가는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고 그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느꼈고, 생각보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자신감 있게 좀 말을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이제 영어를 사용하면서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학원에서 지금 8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비자를 일을 하게 되면은 파트타임 잡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깊게 일을 하면서 조금 영어를 깊게 비즈니스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서 워킹홀리데이로 1년 더 있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유학 이민이 조금 호주랑 뉴질랜드 쪽에 강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주랑 뉴질랜드 내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조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유학원을 좀 더 찾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유학 이민이 좀 경력이나 구력이나 그런 게 좀 많이 쌓여있는 것 같고, 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되게 좀 좋은 정보나 PPT로 정리된 자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신뢰가 가서 연락을 드렸고 상담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 여기 도착했을 때 되게 당황스럽고 되게 적응이 어려울 때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도 도움을 주셨고, 픽업 서비스나 이제 홈스테이에서의 지낼 때 조금 불편한 점 같은 거를 항상 체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적응이 어려울 때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뉴질랜드 내에서 각종 뉴스들이 발생하면은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좀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에서도 지금 원래는 좀 낮은 반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어학원에서도 좀 높은 반에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성장했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처음 시작은 인터미디어? 네, 인터미디어 1에서 시작을 했고요. 원 인터미디어까지 네. 올라갔고요. 네. 지금은 IELTS랑 캠브리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어학원을 다니면서 조금 천천히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어학원을 다니면서 처음 만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이제 저도 영어를 못하고 그 친구들도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해가면서 의지하면서 조금 정보도 공유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 이곳에 왔지만 낯설지만 조금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학원에서 준비해놓고 있는 시스템을 조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인데요.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어학원인 이제 엔젤델시에서는 거의 주마다 이제 학생 이력서, CV를 체크를 해줘요. 근데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이트도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도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CV 작성법이나 어떻게 써야 된다는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들보다는 현지에서 직접 사는 사회인들의 조언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학원을 좀 더 추천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뉴질랜드라는 공간이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열려있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냥 다가가서 오늘 뭐 어때? 오늘 뭐 먹었어? 이렇게 쉽게 말하다 보면은 즐겁고 밝게 이제 대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서 이제 오늘 학원에서 배웠던 걸 한번 써보든지, 아니면은 그 친구가 말하는 영어 어휘나 억양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엔젤델시에서는 지금 학습형, 관람형, 체험형 되게 다양한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학 이제 학습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음이나 이제 뭐 스피킹, 이제 관람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물관을 가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제 민족 문화 체험을 간다든지, 활동으로는 이제 또 이제 뭐 축구를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바베큐 파티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클랜드에 있는 스카이타워 같은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클랜드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랜드마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전망대에 올라가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이제 이 학생 어학원에서 액티비티를 신청하게 되면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좋았고, 그 전망대 올라갔을 때 날씨가 또 좋았어서 그때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이제 뉴질랜드 오시기 전에 먹고 싶은 거 꼭 많이 먹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한국 음식점이 되게 많은데 외국 분들한테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맛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이 좀 가끔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오시기 전에는 꼭 뭔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시기 전에 휴대폰을 정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생활하면서 한국하고 이제 통화할 일도 가끔 생기고, 이제 인증번호를 핸드폰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핸드폰을 정지한 상태로 뉴질랜드 넘어오시면은 이게 인증번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넘어오시기 전에 정지보다는 그냥 저렴한 요금대로 좀 바꿔서 이제 전화 수신하고 80만 되는 정도만 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